제가 좀 높아지면서 질문을 드리면 8대 0으로 윤석열 파면을 완벽하게 결정한 사람들이 이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을 그냥 방치해버린다라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바깥에서 만약에 이런저런 압박을 행사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거는 대통령 파면하는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고 예. 국민 여론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특히 이제 가처분 때문에 더 그러는 거죠. 네.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거든요. 예. 또 시간 가서 그냥 임명하는 상황에서 지금 뭐 권한쟁의 심판이 이루어지든 뭐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 여론이 확실하게 확고한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한덕수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이 위헌적인 행사에 대해서 여론이 압도적이지 않으면 헌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네. 아니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 자, 참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걸 지금 어떻게 정리해 들어가야 될지. 만에 하나 이게 이제 가처분 받아들여졌는데 네. 이 사람들이 사퇴를 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나 본안 가서 다퉈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퇴임을 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아니 이 사람들이 뭐 다툴 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법원에 가가지고 일반 법원에서 뭐 이 효력을 다투는 뭐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들여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거는 한덕수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정리가 돼버리면 가처분 상태에서도 아니요. 가처분 상태가 아니라 가처분에 의해서 본안이 진행되는 것이 헌재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사유를 들어가지고 법원으로 가가지고 이거는 이거대로 판단해달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토달 방법은 없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은 지금 이제 4월 18일 날 두 사람이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6인 체제에서 그러면 본안 심의를 한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는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가처분은 미뤄지는 걸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처분이 안 된다고 하면 자,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어요. 아, 그래서 임명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4월 18일은 열흘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퇴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처분은 받아들여졌는데 자, 본안으로 다퉈보겠다. 라고 하면 헌법재판관 2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7명이 그 심리를 진행해서 결정할 수는 있어요. 7명이니까. 그런데 그 결과로 권한쟁의 심판 결과로 뭔가 결론을 내는 것이 그 안에 이자들이 와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서 앉아버릴 거 아니에요. 시간이 걸릴 거니까 4월 18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앉아 있고 그러면 9명이 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이 권한쟁의 심판을 진행하느냐 마느냐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빼놓고 이 사람들은 당사자니까 빼놓고 7명이 계속한다 이렇게 돼야지 맞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관으로 2명 와 있는데 그 7명이 야 너네들 와 있지만 아니야라고 뭉쳐서 이거를 아웃시킬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정서상 이런 걱정까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4월 18일 안에 본안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거는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본안은 4월 18일 안에는 못 끝나겠죠. 그러면 혹시 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자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에 대한 임명은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차기 대통령이 결정될 때까지는 임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가처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엊그저께 신동호 EBS 사장에 대한 그 가처분 결정이 나왔잖아요. 거기 보시면 본안 판결이 선고되고 30일 후까지 이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본안 판결로 30일까지 정지되는데 문제는 그 본안 판결이 9인 체제가 아니고 7인 체제에서 해야 하고 또 지금 이미선 재판관이나 문영배 이제 소장 직무대행이 자리를 아예 이제 퇴임을 한 상태에서 다퉈야 하는 문제. 그렇게 지연시켜 버리면 7명이 그냥 결국 그때도 5명이 또 돼야 되지 않습니까? 7명 중에서. 7명 중에서는 아니죠. 4명만 해야 됩니까? 4명이죠. 야, 이렇게 이제 복잡한 문제를 한덕수가 모를 리가 없는데 던져놓고 갔다. 지금 댓글로 수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다들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많습니다. 상상 초월이다, 미쳤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다들 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매우 복잡하다. 가처분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생길 문제는
좀 더 우리가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한덕수 민주당이나 지금 조국혁신당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핵 지금 그러니까.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럼요. 신속하게 이제 한덕수는 탄핵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 가처분 심리가 빨리 진행되도록 서울 18일 이전에 예. 그걸 촉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아 이건 뭐 이제 여론전 대국민 호소를 하는 수밖에 없죠. 이게 헌재를 헌재를 망가뜨리려는 지금 한덕수의 시도를 국민들이 다시 나서서 막아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문제인데. 야, 지금 대선판에 지금 한덕수가 끝까지 나라와 국민에 대한 생각보다는 배우의 윤석열이 확실히 있다고 보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아니고는 그럼요. 이런 예, 지시를 이런 누가 스타일. 하겠습니까? 예. 결국 한덕수는 본인이 내란 세력과 함께 움직인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국민들 거고. 앞에서 적나라하게 본인의 지금 그렇죠. 스탠스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실체를 보고. 확실히 드러낸 거고, 그 뭡니까 저 국무회의를 마치면서 예. 요거 이제 임명한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오롯이 제 결정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게 더 그걸 의심스러워. 강조합니까, 그래? 그런 소리를 뭐하러 나는 했는지를 그러니까. 모르겠고, 아니라 자기 결정이 아니라는 방증이죠 오히려. 실제로 그렇게 했죠. 이완규를 임명한 걸 보면 예예. 분명하게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오롯이 내가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다는 걸 누가 믿을 것이냐. 네. 자, 그러면 한덕수가 이제 이런 행위를 한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결국 윤석열에 대한 면피 또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도와준 건 이거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표시를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을 아예 그냥 기망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도 자기는 한국에서 계속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총리로서는 이제 뭐 사실상 수명이 다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디 빌붙어서 살려면 이 국힘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세력에 가서 붙어야 된다. 거기 가야 먹을 게 있다. 그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내란 세력은 지금 대세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헌법, 그리고 우리가 법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적 열망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어서 이런 윤석열 탄핵과 그리고 파면이 마무리됐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죠. 그건 이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바죠. 어차피 좀 지나면 국민들은 또 잊어버릴 거고 또 갈라질 거다. 우리 지지하는 사람 또 40% 생긴다. 지금 정광훈 세력이나 소년복 그리고 광안파, 여의도파 이런 사람들 지금 뭐 끝나고 나서 뭐 헌재를 10만 명이 둘러싸니 어쩌니 한남동에 가서 윤석열을 보호하자. 사실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이 실체가 원래 자신의 기득권, 이익, 돈 이런 것 때문에 뭉친 것이지 절대로 민주주의, 국가관, 애국심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아니, 드러났지만 그 자들이 스스로 우리는 애국심이나 국가관이 있거나 뭐 헌법소 의지가 없다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 자들은 그 자들대로 준동하는 거고, 여전히 우리가 돈과 힘을 갖고 있어. 그리고 이거는 잠깐 우리가 후퇴하는 거일 뿐이야. 결국 한국 사회는 우리가 지배하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자들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하는 행태를 보면? 매우 현실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자, 한덕수 탄핵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이 시점에서도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이제는. 전혀 없죠. 이제는 이렇게 명백하게 위헌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하는 거냐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했다는 것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국민들 주권자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실현하는 겁니다.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추천권을 주고 임명권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한덕수를 누가 뽑았냐고요. 윤석열이가 임명한 사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한덕수 대통령 된 걸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재판관 임명 권한 아예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는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거의 행동을 막을 만한 것은 아니고, 뭐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지금 한시라도 한덕수를 어떤 식으로든 끌어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한덕수는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바로 탄핵을 해버려야 한다. 지금 뭐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내란 정말로 수계는 아니지만 수계 옆에 붙어서 빌붙어 있는 이런 정말로 매국노를 어떻게 우리가 데리고 대선을 치르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상대로 지금 개헌을 논의하자라는 얘기를 했으니 이게 얼마나 민주당이 좀 더 신속하게 움직여서
탄핵까지 오늘 내일 결정을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하겠죠. 오늘 중으로 다 결정하고 아마 집행할 거라고 봅니다. 원래는 최상목만 이제 탄핵을 하고 한덕수는 그래도 네. 오늘 만일재판관 임명하고 만일대법관 임명하고 대선 일자를 고지하면 네. 뭐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것을 완전히 이제 한덕수가 뒤집어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견이 온건론이었죠. 그러니까 예. 한덕수가 저지른 위헌적인 행위는 뭐 사라진 게 아니어서 반드시 탄핵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정치적인 상황이나 현실을 고려해서 이거를 좀 미루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제 그런 기반 자체를 한덕수가 아예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이제 그냥 탄핵해줘. 이렇게 나온 셈 아니에요, 지금? 자, 본인이 실제로 탄핵을 바라면서 이 장면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더 미래를 도모하기에 좋다고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겠죠. 그래서 오히려 국민 부활을 이렇게 확 질러버리고 그렇죠. 예, 예. 야당에서 나 죽여라 라고 하면서 가장 치명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침 뱉고 나가는 꼴. 이렇게 딱 적절한 표현이신 예. 것 같은데 침 뱉고 나가는 꼴. 와.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거.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